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의 희생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접경국 폴란드에 취재팀을 파견해서 난민들이 처한 현실과 전황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3주간 취재를 마치고 귀국한 사회부 신현정 기자, 영상취재부 정진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 기자, 일단은 3주 동안 어디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죠. 지난달 24일에 저희 취재팀은 인천공항에서 폴란드로 출국을 했습니다. 다행히 폴란드로 들어가는 직항 항공편이 있어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제슈프라는 도시로 갔고요. 지금 CG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제슈프에서 또 프셰미실이라는 도시로 또 한 번 이동을 했습니다. 차로 약 1시간가량 걸리는 곳이었는데요. 이 프셰미실 시내에서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거리는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취재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한국 교민들의 탈출 상황, 그리고 난민들이었습니다. 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경험한 전쟁의 모습, 그리고 고향을 떠나온 이들이 폴란드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이들을 돕고자 발벗고 나선 폴란드 시민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고요. 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부터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국경지대, 그리고 전황을 주로 취재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정 기자는 아무래도 난민들을 또 가장 가까이서 봤을 것 같은데 좀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난민들은 어떻게 국경을 넘어오던가요? 네, 제가 폴란드에서 본 난민 대부분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차량이나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도 있었지만 직접 걸어서 국경을 넘는 난민도 많았습니다. 자기 몸만한 캐리어를 끌고 걸어오는 국경을 넘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저희가 주로 취재를 한 곳은 프셰미실이라는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에서 가장 많은 난민이 들어온 메디카 국경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국경 인근을 다니다 난민 캠프를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초등학생 자원봉사자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11살이었으니까 한국 나이로 초등생 4학년이었는데요. 방학인데도 가족들과 함께 난민을 도우러 봉사를 하러 온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번에는 신 기자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난민의 규모를 따지자면 2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폴란드로 넘어온 거잖아요. 정말 많은 일인데 이 난민들은 좀 실제로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수비대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온 난민은 214만 명 정도인데요. 이제 폴란드로 넘어온 난민의 수가 하루에 몇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서 임시로 지내고 있고요. 다행히 만약에 가족이나 지인이 유럽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라면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로 이동을 해서 임시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폴란드에서 임시 생활하고 있는 난민들도 저희가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폴란드 현지 취재를 하면서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아까 정 기자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폴란드 사람들의 인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었는데요. 임시 캠프마다 정말 많은 기부 물품들이 쌓여져 있었고 또 국경검문소 앞까지 난민들에게 필요한 먹거리나 옷가지를 싣고 이제 난민들을 기다리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바로 이웃 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폴란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저희가 초반에 취재를 시작했을 때 사실 폴란드인들이 그렇게 전쟁에 대해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 사람들이 정말 폴란드에서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는 인식이 사실 팽배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전쟁이 또 장기화되고 또 내일이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핵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아무래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겪었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피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접경 지역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영상으로 담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영상 취재 기자다 보니까 다양한 현장을 담아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네. 폴란드로 떠날 때 드론 장비를 챙겨갔는데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드론을 촬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고민이 됐었습니다. 국경 근처다 보니 네. 자칫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영사관에서도 최대한 좀 보류를 네.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폴란드에 있을 때 기자로 위장한 스파이가 검거됐다는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특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지상 취재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영상을 담아야 할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할 때 영상을 보도했을 때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최대한 지상 취재 위주로 현장 상황을 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을 피해 넘어온 난민들에게 얼마나 가깝게 접근해 촬영할지도 고민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폴란드에 취재하던 초반만 하더라도 촬영에 대한 제약이 크게 없었는데 난민이 많아지면서 촬영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아졌습니다. 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줄 영상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나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또 기준을 세우고 고민을 하는데도 참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신 기자에게도 좀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재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출입하고 이제 촬영하는 게 가능했던 장소들이 많았는데 예. 점점 가면서 오늘은 출입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촬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장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장소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폴란드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진 않지만 폴란드 자체에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군사적 경계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게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폴란드의 접경이 있는 부어다바라는 도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네. 도시를 취재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국경지대를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취재를 좀 하고 있었는데 국경 수비대에서 저희를 이제 불러 세워서 여권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네.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이제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권을 제출을 하고 국경 수비대 사무실로 가서 1시간 정도 이제 조사를 받고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러다가 못 나가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뭐 벌금형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즉시 그 도시를 떠나는 조건으로 이제 훈방 조치가 됐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럴 정도로 뭔가 기자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 기자증을 제시를 하더라도 취재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 점이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가서 취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전쟁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그런 상황들 소회가 어땠는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꿎은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전쟁 정말 빨리 끝나야겠다라는 생각 저도 드는데 신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내일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인데요. 정말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뭔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들이 난민 캠프에서 정말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전쟁을 일으켜야 했는가? 또 과연 이 상황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소망처럼 정말 하루빨리 전쟁이 좀 종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사회부 신현정 기자 그리고 영상취재부 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